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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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 멋진 날, 이 멋진 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쪽에서 봤을 때는 몇 분이 안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앞자리 서보니 정말 꽉 찬 이 열정의 심장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것 같아서 앞에 서 있는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제 소개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소개해 주신 대로 이호선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서울 오셔서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4호선 뭐 최근에 신분당선까지 쭉 뚫려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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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하고도 인사를 나누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아메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세상에 또 하나의 주춧돌을 놓은 분들이시죠. 리더로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고 스스로가 역사가 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또 오래간만에 모이셨으니까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악수하시며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세상에 아니 인사란 말씀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꺼이 내민 그 용기의 손이 그리고 기꺼이 그 용기를 낸 손을 잡아주는 그 수용이 어쩌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 또 하나의 힘찬 벽돌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매우 빠른 속도의 강의를 듣게 되실 거예요. 나는 살며 이렇게 빠른 강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보통 다른 연사들의 한 2배속, 3배속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한 편이라 잘 들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워낙에도 오래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복잡해진 세상이고 또 깊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또 내가 일을 하며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 더 나아가 내 가족과 함께 앞으로 긴 세월을 살아간다는 건 만만한 시간이 되지 않고 만만한 세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 산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일명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옛날 사람 그렇죠. 120, 150 뭐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정말 우리는 오래 사는 세상을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요즘은 100세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매해 10월 2일 노인의 날에는 그해 100세 되신 어르신들께 청려장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드립니다. 작년 2024년 이 청려장을 수령하신 분들이 2658분이에요. 놀랄 거 없어요. 우리 다 받아요. 우리 다 받아. 앞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제 내가 100세를 넘어 100세는 기본이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아갈지 또 그 끝이 어디일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 플러스 알파 한 번 더 100 플러스 알파 이제 우리 이 100 플러스 알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여전히 나는 살아가며 어른 역할을 하고 리더 역할을 하며 앞으로 쭉 걸어가야 될 텐데 이런 21세기의 또 다른 역사를 만나고 또 21세기의 또 다른 삶을 만나는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바가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리더다. 한번 더. 나는 리더다. 이런 리더들이 지금 나 혼자 1세기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미 1세기의 삶을 보장하고 있고 나라는 사람이 1세기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역사다.
한 번 더. 나는 역사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있는 역사로 21세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지침, 그 중요한 출발점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 한 집안에도 7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산다고요? 이게 가능한가 싶은 분들이 계시죠?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20세기에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21세기 지금은 한 세대를 15년, 더 짧게 13.5년, 아주 짧게는 8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역사를 쫙 한 편 펼쳐보면 우리 집안에 진짜 7세대가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세대는 각각의 주제를 말하고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내 윗세대와 나의 또래 세대는 알지만 나의 아랫세대와 이어지는 세대와도 같이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싫으나 좋으나 83세까지 일을 하고 빨리 돌아가시면 98세, 재수 없으면 134세까지 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구한 세월 속에 우리가 리더로서 또 그 이상의 삶을 살 사람들로서 각 세대의 키워드만 알아도 우리는 그들과 조우하며 살아가겠다. 그들과 함께 협업하며 살아가겠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이자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가장 첫 세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시죠. 한국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산업화 세대. 한 번 더. 산업화 세대. 이 산업화 세대들 대상으로 요즘 2030들이 틀딱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신데, 제 귀에 그 소리가 들리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분들을 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사실 이분들의 역사와 그들의 서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우리가 볼 땐 이미 늙어버린, 늙고 이미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이분들이 뼈와 살과 청춘 갈아 넣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쭉 깔고 호남철도 쭉 깔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역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린 이 모든 것들에 보이지 않는 바닥엔 이들의 피와 살과 뼈가 함께 묻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하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이 발발하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세대가 출몰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이비 부머. 한 번 더. 베이비 부머. 베이비, 아기들이 붐, 아주 폭탄처럼 폭발적으로 출생한 요 세대를 아울러서 우리는 베이비 부머 혹은 베이비 붐 세대 이렇게 부르죠. 이 베이비 부모들은 1차와 2차에 걸쳐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1차 1955년생부터 1963년까지, 2차는 1974년생까지를 우리가 베이비 부모라고 부릅니다. 얼굴을 보니까 다들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하는 것 같아요. 자, 수많은 나이를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나이가 써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이비 부모들 많이 탄생해서 이들의 가치가 있는가? 아니죠. 이들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혁명가다, 이들은 도전가다, 이들은 모험가다, 이들은 개척자다. 전 이들 이렇게 칭합니다. 왜냐?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머리구조, 정치구조를 만들어낸 분들이죠. 이뿐입니까? 마이카 시대를 시작했어요. 나의 아파트 시대를 시작했어요. 제1대 치맛바람의 원조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교육열을 쏟아 부어냈죠. 이들이 만든 첫 번째 그 부흥의 역사, 어마어마한 성장의 1차선을 쭉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이들의 첫 번째 주자로 한국 아메의 일대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역사들 중에 우리가 잊혔던 이 베이비 부모들이 만들어냈던 이 한국 아메이의 역사는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고 한국의 성장과 더불어 같이 성장한 역사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판 더블엑스를 저는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이비 부모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첫 번째 성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들 1차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특별히 63년생까지 머물러 있는 이분들이 다 이제 노년 세대에 들어왔죠. 이들이 이제 두 번째 엄청난 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옛날 뒷방노인들을 제끼고 스스로 노인의 혁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들이 스스로를 이제 나를 노인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액티브 시니어. 한 번 더.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활력 있는 이란 뜻이고, 시니어는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이제 이들은 뒷방노인들하고 달라요. 일명 산업화 세대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집단으로 해외여행을 시작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이들이 해외여행을 처음 갔을 땐 그렇게 길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길을 많이 잃어버려도 금방 찾습니다. 왜? 옷이 똑같아. 등산복. 응? 그러나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더 이상 등산복을 입지 않습니다. 멋진 수트를 입고 운동화를 장착하고 배낭을 메고 싼 여행만 간다고요? 아니요. 기꺼이 비싼 여행도 선택하면서 나의 연금과 나의 보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나의 부동산을 통해서 또 다른 나의 제2의 풍요와 제2의 성장을 경험하겠다고 선언한 세대, 바로 이 베이비 부모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들은 더 이상 나는 내 자식들에게 내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 선언한 첫 번째 세대. 그러니 그 자식 세대인 M세대들은 안 됐다. 이들이 이렇게 또 다른 두 번째 혁명을 만들어냈다면 이들이 만들 세 번째 혁명도 이제 우리에겐 개봉박두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어지는 세대가 또 다시 출몰하게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X세대. 한번 더. X세대. X세대, 원래 이분들이 1974년생부터 1983년생까지가 원래 X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7자 붙은 애들이 나도 X다. 그렇게 우겨대는 통에 약간 널찍하게 1970년생부터 1983년생까지를 우리는 X세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들이 수많은 오늘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이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야죠. 내가 누군지 알고 죽어야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나는 어디쯤 위치해 있고 사회적으로 나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그 두 선이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부를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대 특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대는 나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고 동시에 또 다른 세대를 품고 동시에 리더로서 나의 개인적 성공과 이 사회의 책무를 다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X세대는 왜 X세대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잠깐 말씀드리면, 윗세대가 볼 땐 도무지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다. X. 자, 그런데 이 X세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이야기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일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일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희노애락을 함께 했는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때 88 올림픽이 있었구나, 교복이 자유화됐구나,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시작됐구나, 윗세대의 머릿속 혁명을 뚫고 나가서 해외와의 접점을 갖게 된 첫 번째 세대, 일명 글로벌 세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세대가 시작이 되면서 한국아메이가 1991년에 6월 1일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수많은 지점에 나는 어디쯤 위치해 있고 내 역사적 뿌리는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은 둘도 없이 중요할 텐데, 이 X세대는 말입니다, 일단 음악의 비트부터 바꿔오는 세대예요. 앞쪽 세대가 일명 뽕짝의 세대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X세대부터는 우리는 이문세를 만납니다. 신승훈을 만나고 김건모를 만나고 1983년에 난 알아요 서태지를 만나게 되죠. 이렇게 비트가 빨라지고 쪼개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적인 역동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1차 베이비 부모와 2차 베이비 부모들이 만들어냈던 첫 번째 성장선에 이어서 드디어 두 번째 우리나라 성장선을 쭉 만들어냈던 세대, 바로 이 세대가 X세대입니다. 여기 보니까 X세대들이 눈에 보여요. 반갑다 친구야. 그러나 성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꺾인 세대들을 만나면서 이 세대들과 함께 새로운 정서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어지는 세대 한번 따라해 볼까요? MZ세대, MZ세대, 민지세대,
이들을 민지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 간단하죠. 이때 출생자들 중에 민지란 이름이 제일 많아. 그런데 이 MZ 세대부터는 완벽하게 다른 문화적 DNA를 가진 친구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요 세대부터는 실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야 다 독자, 자기만의 기업체로서 걸어다니는 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네트워크 속에서 후배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럴 때 MZ들은 정말 달라. MZ들은 진짜 다른 것 같아. 왜 이렇게 다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일명 MZ의 3요가 있고 라떼 세대, 라떼는 말이야 하는 라떼 3야가 나오게 됩니다. MZ의 3요 아시죠? 3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러면 라떼 세대가 3야를 한다는 거예요. 해보란 말이야, 당장 하란 말이야, 야!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세대의 문화, 다른 세대의 색깔, 다른 세대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세대, 아주 독특한 세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세대, 일명 M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우리는 MZ세대 혹은 MZ세대 혹은 민지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M세대부터 잠깐 살펴보자면 이 M세대 적어도 1984년생부터 1996년생까지를 우리가 M세대라고 불러요. 이들을 M세대라고 부르는 이유, 드디어 96년생까지니까 이들은 드디어 20세기의 종말 2000년 곧 밀레니얼을 바라보면서 태어난 아이들, 밀레니얼의 앞에 M자를 따서 M세대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내가 어느 세대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 이름이 어떤 뜻인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예요. Z세대 곧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에 태어난 분들은 대개 자기의 이름 뜻조차 모르고 그렇게 이름 붙여지고 그렇게 이름 부르고 나의 이름을 그렇게 쓰며 살아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M세대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한글 이름을 갖게 되고 동시에 한글 이름뿐만 아니라 내 영어 이름도 갖게 되고요. 영어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는 굉장히 개혁적인 세대들이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M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M세대들의 부모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풍요에 힘입어서 M세대는 자기만의 독방을 갖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이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치맛바람 때문인지 청소년 자살률이 이때 세계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들은 내가 돈을 벌어선 집을 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이고 포기할 게 너무 많아 우리는 이들을 N포 세대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일명 이들을 흔히 절망의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의 세대. 그러나 이들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벽주의 세대. 이들이 왜 완벽주의 세대인가? 간단합니다. 이들은 스펙도 완벽해야 돼요. 몸도 완벽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스펙? 이때부터 수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지 않으면 사회적 성공가도라고 불렀던 스카이를 갈 수 없었고요. 이런 스펙만 완벽해야 되나요? 몸도 완벽해야 됩니다. M세대부터는 남자들 키 180 이하는 싹 다 루저. 여기 올 루저. 어디 그뿐인가요? 얼굴도 다 예쁘고 잘생겨야 됩니다. 다 같이 성형외과 의사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집단으로 얼굴을 갈아엎는 얼굴의 재개발이 이때 시작된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갈아엎었어요. 많이. 자, 그런 M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하는 건 일명 완벽주의를 심리학에서는 강박적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주의건 강박적이건 그 단어의 용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저변에 공통적인 단어가 흐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이란 단어는 원래 한 개인의 정신 상태 혹은 한 개인의 정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놀랍게 이 M세대부터는 한 세대가 하나의 단어 곧 불안이라는 단어를 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왜? 댓글이 시작됐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는 댓글이 시작이 되면서 실제 나라는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이 뭐지? 라고 물었더니 누군가 거기다 답을 적어놨어요. 야, 이걸 불안이라고 불러? 아, 이걸 보고 소데스까? 아, 이걸 불안이라고 부르는구나. 알겠죠? 이제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 감정이 뭐지? 라고 글을 적어놔. 그럼 내가 거기에 아, 이걸 불안이라고 불러? 이렇게 질문과 답을 반복하면서 이들은 한국전 이후에 이 집단이 하나의 감정
감정을 경험하는 놀라운 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안타까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여기 지금 보니까 M세대들 있죠? 손들지 말아요. 이 M세대들은 이런 절망과 불안의 세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재 고객이자 동시에 잠재적 고객이 될 텐데, M세대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문화적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세대예요. 이들은 다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로 성장했고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발로 걸어서 정신과와 상담을 받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이고요. 영양제를 집단으로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란듯이 먹어가면서 젊은 나이에 몸을 챙기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일명 러닝크루를 통해서 달리기의 붐을 또 만들어낸 세대이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 중에도 이 러닝크루, 달리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달리기 10년 했거든요. 10년 끝에 관절염이야.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그 M세대부터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그 자기만의 방식으로 M세대가 만들어낸 문화의 이름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메니얼. 한 번 더, 할메니얼. 할메니얼이라는 단어는 뭐냐?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밀레니얼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그 부모인 베이비 부모들이 맞벌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며 양육의 빈자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가? 뒷방에 눌러있던 할머니가 다시금 주 양육자로 들어오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이쁘다 이쁘다 내 새끼 똥강아지 이렇게 키우고, 마침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하필 읽으며 성장한 책이 너는 특별해 뭐 이런 걸 읽고 컸어요. 그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성장했던 그 M세대도 결국 성장해서 이 사회에 나옵니다. 나와보니 어때요? 비바람이 불어요. 눈보라가 친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서 나라는 사람이 온실의 화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 같이 M세대가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뭐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벌레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내가 살아왔던 성장했던 그 세대와 다른 이 혹독한 현장 속에서 이 비바람과 눈보라를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를 어떻게 당장 그만두고 싶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고 싶지만 또 떡볶이는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M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책 베스트셀러였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 있죠. 이 책 제목 너무 잘 지었죠. 여러분, 죽음과 떡볶이는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떡볶이는 어때요? 매워, 뜨거워, 강해. 이런 감성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펄펄 뛸 수밖에 없는 양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 바로 M세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장은 뜨거우나 현실은 차가운 그 사이에 이슬이 맺히면서 이들의 그렇게 자살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누군가는 뭐 걸어서 정신과도 가도 또 상담도 받겠지만 많은 수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힘든 상황에 나를 버티게 할 만한 또 다른 심리적인 소도, 또 다른 안정의 공간, 휴식의 공간, 그리고 위로의 공간을 스스로 찾아내게 됩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에게 가장 호의적이었던 그 사람, 늘 괜찮다 말해주었던 그 사람, 늘 나에게 기쁨의 말로 함께 해주었던 그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봤더니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소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를 직장에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문화적으로 소환합니다. 어떻게? 할머니의 몸빼를 가져와, 할머니의 꽃무늬를 가져와, 할머니의 흑임자를 가져와, 할머니의 오미자를 가져와, 할머니의 자개장을 인테리어 가져와, 이렇게 할머니를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환해서 그들만의 위로 공간을 문화적으로 창출해낸 이들이 바로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거대한 M세대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근데 이건 국내용이에요. 국내용. 외국으로 이들이 다니면서 일명 욜로 문화라는 걸 만들어냈죠. 기억하시죠? 욜로. 그렇게 욜로 졸로 하다 골로 간 거 아니에요. 이 세대가 굉장히 욕망은 크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런 와중에 이들이 문화적으로 새로운 거대한 세계적인 그룹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 그룹이 바로 BTS인 거예요.
이 M세대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문화적 욕망 속에 이 BTS를 잉태하고 이어지는 Z세대의 이 BTS를 출산하게 되면서 K-팝과 K-컬처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를 또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로 M세대 다음에 Z세대가 출몰하게 되죠. 따라해볼까요? Z세대. 한번 더 Z세대. Z세대, 드디어 20세기의 마지막을 알리는 ABCD로 시작하는 20세기의 마지막을 알리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Z세대입니다. 이제 20세기는 끝이야. 마지막, 엔드, 시마이, 쫑. 자, 이렇게 20세기를 끝내는 이 Z세대는 1997년생부터 2009년생까지예요. 2009년 마지막인데 21세기로 넘어갔죠. 왜 이들을 21세기 초반까지 포함시키냐? 이 친구들은 21세기 초반에 태어났지만 아직 20세기 정서, 그 물이 묻어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M세대가 자기만의 독방을 갖기 시작한 첫 세대라면 Z세대는 자기만의 독방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만의 스마트폰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들아 놀자 그러면 20세기처럼 한 방에 모여서 각자 스마트폰을 하는 이런 놀이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실의 세대. 한번 더, 상실의 세대. 상실의 세대라고 하는 건 뭘 잃었길래 이들을 우리가 굳이 상실까지 붙여가며 세대의 이름을 붙일까? 간단합니다.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세월호가 터져요. 그 이후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요. 집단의 추억을 갖지 못한 첫 번째 세대, Z세대. 이제 허리 좀 펴보고 어깨 좀 펴볼까 했더니 코로나가 터집니다. 완벽하게 3년 반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익명의 세계 속에, 인터넷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대학 축제 한번 못하고 사회에 좀 나와볼까 했더니 지금 경기가 이 모양인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세대예요. 심리학자들은 다들 너나 할 거 없이 이 세대가 아직 세월호 그 물속에서 나오지 못한 세대다. 이들을 어떻게 끌어낼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나라 전국 54만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중에 28만이 Z세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Z세대 자녀들을 둔 분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격려하셔야 돼요. 힘을 주시고 이 아이들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Z세대로 이 삶은 끝나지 않아. 역사는 그렇게 업 순간도 있고 다운 순간도 있고 또 다른 업을 만나면서 우리는 21세기를 본격적으로 맞게 됩니다. 드디어 21세기 따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며 알파 세대가 출산되고 태어나기 시작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알파 세대. 한번 더,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 드디어 ABCD로 시작하는 이 알파벳 시대를 끝내고 드디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하고는 아예 종자가 달라요. 아예 종자가 다른 아이들이 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과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나의 지평을 넓혀가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아이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류예요. 여러분 일단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20세기 얼굴이야. 20세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는 어떤 때입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이때 활자의 시대, 글자의 시대를 살았고요. 21세기는 어떤 때입니까? IT 혁명을 통해서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옛날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종이랑 연필로 공부를 했던 거죠. 지금 알파 세대 아이들은 뭘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엘리하이, 이게 또 뭔지도 몰라. 전자펜을 들고 비대면 강의가 상시화된 아이들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도구를 쓰면 다른 인류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도래한 겁니다. 머릿속, 곧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합해서 이런저런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죠. 이 아이들은 시냅스가 다른 아이들입니다. 자, 일단 이 알파 세대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알파 세대 부모가 누구냐? M세대입니다. 이 M세대 대단한 세대들이에요. 인류 최초로 대부분의 산모가 스마트폰으로 태교를 한 첫 번째 세대, 바로 M세대들이라, 알파 세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탯줄의 전자파가 흘러. 어디 그뿐입니까? 응애하고 태어나죠. 얘네들은 옹알이를 하기 전에 넘기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고리즘 세대. 알고리즘, 여러분 이거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내가 지금 봤던 컨텐츠 옆에 내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유사한 컨텐츠들이 줄줄이 따라 나오죠. 이거 따라가고 요거 다 알고리즘 기반했죠. 그래서 2호선 한번 치면 나중엔 보기 싫어도 계속 나와. 그죠? 여러분 이거 따라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글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지금부터 네가 누군지 아주 딱 맞춰볼게. 잘 봐. 나는 네 정치적 성향이 뭔 줄 알아. 야, 나는 네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아. 나는 네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질투하는지 내가 아주 한 번에 맞춰볼게. 어떻게? 너무 쉽지? 야, 네가 검색했던 그 수많은 유튜브 창의 그 컨텐츠들을 봐. 야, 네가 썼던 그 검색창에 그 수많은 단어들 있지? 내가 이거 쫙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네 앞에 딱 펼쳐놓을 테니까 너는 입 딱 치고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까지, 요 세대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스마트폰, 그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성장했던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일명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게 비교적 있어요. 구글, 네가 말하는 것과 내가 나를 규정하는 방식은 이런 면에서 저런 의미에서 다른 거야. You know what I'm say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파 아이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아예 필터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알고리즘을 따라 타고 가죠. 이 아이들은 옆 친구와의 공통점이 가장 적은 일명 고독의 인류로 성장하게 될 거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제가 가장 쉬운 아이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지경에서 이 세대를 눈으로 보고 조망하는 능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세대가 그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통제가 쉬운,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우리 손아귀에 있어요. 어떻게? 알고리즘만 통제하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통제가 쉬운 인류를 인류학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모 퍼피. 한번 더. 호모 퍼피. 호모는 라틴어로 인간이란 뜻이고 퍼피는 강아지란 뜻이에요. 귀엽죠? 그래서 어떻게 부르면 누구든 상관없이 꼬리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인류들이 많아지는 시점에는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늑대를 조심해야지. 늑대 한 마리가 있죠? 호모 퍼피는 500억 마리, 1000억 마리 상관없습니다. 그 밑으로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처럼 멋진 이 세상 속에 독자적으로 성장하면서 괜찮은 어른으로 양성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이 아이들 의사, 박사, 변호사 이런 거 되라고 이기적, 곧 아주 똑똑한 이기주의자로 키우시면 안 되고요. 내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독립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용기. 두 번째, 민주성이라는 건 뭡니까? 내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알고 이걸 남이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게 지켜내는 그 힘, 나아가 또 다른 사람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시민성이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성이에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일원이기도 하지만 리더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 플러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이 나를 지탱하고 있으니 내가 유아독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야겠다, 이런 믿음과 신념을 갖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크게 키우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은 다들 그 챗GPT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친구들은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지니 AI 이런 생성형 AI가 일상 속에 아예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다 챗GPT 써봤죠? 여러분 다 써보셨죠? 우리가 써봤던 챗GPT의 최고봉이 뭐야? 지브리 사진. 응? 지브리 사진. 우리 다 똑같이 생겼어. We are the world. 다 똑같이 생겼죠? 아이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하고는 소통도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은 진로 상담도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20세기 직업의 80%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미 완전히 과거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내 아이들과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어떻게 우리의 일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에서 괜찮은 어른이자 괜찮은 부모이자 또 괜찮은 인생 선배로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그거를 안 여쭤봤네.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인데,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결혼을 해본 적이 있다. 내리시고요. 아니, 우리 아메이는 결혼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결혼 안 해도 되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애가 있다. 높이 드셔야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야. 결혼은 안 했는데 애가 있는 분들 수두룩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자식이 있는 거. 첫 번째 자식이자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그 자식. 중요한 거 우리 집에 없다는 거. 두 번째 자식,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아유, 이 말해도 땡큐죠. 세 번째 자식,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저렇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안 아픈 게 어디예요? 최악의 자식,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멋진 아버지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훌륭한 어머니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나는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았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리더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젖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젖을 먹이고 있는 거고요. 어른으로서 그 후배들에게 어른의 젖을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까 우리 그 미래재단에서 나오셔서 그 꽃 얘기를 아까 잠깐 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말입니다, 신 앞에 선대요. 그럼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이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 두 가지 다 둘 중에 하나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못하면 이 사람은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였는가?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 두 가지 지점을 꼭 짚어서 물어본다는 거죠. 어쩌면 이건 그야말로 산자를 위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1세기 이 7세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나도 기쁘고 동시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바로 그 방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공나만. 한번 더. 막공나만. 자, 좋은 어른으로 산다는 것, 괜찮은 부모가 된다는 것, 리더로서 내 네트워크 이 세상에서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괜찮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살아가는 역사가 21세기도 유효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 막공나만. 첫 번째 이 막 앞글자들을 다들 딴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막아라 질병을, 공부해라, 나가라, 만나라. 자, 짧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막아라 질병을, 우리는 지금 100세 이상 100 플러스 알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트랜스휴먼. 한번 더. 트랜스휴먼. 휴먼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트랜스는 바꾸다란 뜻입니다. 뭘 바꾸고 사는 인간이길래 우리가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르는가? 우리의 인공관절 바꾸고, 신장을 바꾸고, 간을 바꾸고, 폐를 바꾸고, 심장을 바꾸고, 뇌를 치환하고, 이렇게 이거저거 바꾸어가며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을 우리는 트랜스휴먼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 이 트랜스는 초월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 초월하다. 뭘 초월해? 나의 수명을 초월해, 나의 능력을 초월해, 나의 지능을 초월해, 내가 가진 본연의 것을 넘어서면서 내 삶을 구현하는 그런 인간을 우리가 아울러서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휴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레이먼드 카즈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구글 아시죠?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 비용이 14억이 넘고요.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배가를 넘게 먹어? 야,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 약물 중독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상황을 두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내 신체 나이를 공개적으로 측정하겠어? 그렇게 64세에 공개적으로 측정한 신체 나이가 40세가 나온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결과 괜찮게 나왔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시작한 겁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처럼 배가를 먹겠습니까? 빼가리야. 어떻게 먹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몇 개만 좀 찝어주십시오 했더니 4가지 영양소를 찝어줬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많은 영양소 중에 좋다고 찍어준 게 4가지예요. 하나, 오메가3 비타민 D, 그 다음에 코큐텐, 마지막 뭐 포스파티드 세린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런 영양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내 몸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빨리 보세요. 이미 아파. 이미 아파. 그러나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쭤봤습니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함께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되니까 대부분 4050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뭘 좋은 걸 드셨나 엄청 동안이에요. 제 눈이 아플 수도 있지만 앞에서 진짜 정말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서로 나이 잘 모르실걸요? 그죠? 알아? 자, 분명한 거 뭐냐, 제가 이 대중을 만나잖아요. 앞에 딱 서면 평균 건강치가 보여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평균 건강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살고 있고 먹고 있고 또 전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휴머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은 기승전 몸뚱이에요. 기승전 뭐라고요? 몸뚱입니다. 몸에 기반하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살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전 제일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몸이 건강해야 된다. 저는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마다 에너지가 다 다르죠. 여러분 보셔도 제가 벌써 딱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저는 황소예요. 저는 황소입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 도시에선 돈을 벌고 산에 가면 나물 뜯고 바다 가면 조개 줍고, 난 심지어 나 다이어트까지 해. 저희 남편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기름 없이 가는 자동차 같아. 친환경이야.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6종 영양제 여사입니다. 그 중에 제가 빠짐없이 매일 먹고 벌써 10년 넘게 먹고 있는 게 더블엑스를 먹고 있는데요. 내 몸을 살피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몸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성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를 전하는 분들이시죠. 자부심 가지고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마가라 질병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영양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건 운동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은 내가 보여줄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죠. 운동 처방 꼭 받으시기 바라요.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 처방. 보건소에 가면 공짜, 아니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가시면 기본 요금 내면 여러분 운동 처방 받을 수 있거든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받으시고, 참고로 제가 올해 상반기에 처방받은 운동은 발레입니다. 상상하지 마라. 제가 발레를 처방받았는데, 제가 이제 발레는 또 발레복이 중요해요. 슈즈랑 해가지고 쿠팡에다가 막 눌러가지고 이제 핑크색 한 벌, 그 다음에 검정색 한 벌 해가지고 입고 그걸 이제 막 거울 앞에서 입었더니 저희 남편이 뒤에서 갑자기 막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그랬더니 슬플 때마다 보겠다고. 자, 뭐 아무튼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몸은 내가 챙기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죠? 내 몸은 누가 챙긴다? 내가 챙긴다. 확실하게 나를 잘 보살피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의 기쁨이 정말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실천하는 바로 그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마가라 질병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가라 질병을, 두 번째 공부해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죠? 시대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물건을 전혀 다루지 못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분들, 아유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개봉 박두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버전의 키오스크 앞에서 더 빠른 속도로 쩔쩔매게 될 거예요. 엄청난 세상이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도 여러분은 리더예요. 그때도 여러분은 부모고요. 그때도 여러분은 어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때도 역시 여러분들은 인생 선배라고 자부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보여줄 것인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조망 능력이에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힘을 우리가 조망 능력이라 그러죠. 지금 세상은 정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메이 말고도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끼리도 경쟁해요. 왜? 그 말은 듣기가 싫은 모양이지? 우리들끼리도 경쟁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대기실에 봤더니 저는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위로도 엄청나게 뭐가 많더구만요. 우리는 내 자신과도 경쟁하고 내 옆 사람과도 경쟁하고 또 다른 알지 못하는 그룹들하고도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위를 향해서 그렇게 이글 드림, 독수리가 그렇게 날개짓을 하듯 꿈을 꾸면서 위를 향해 달려가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삶을 조망할 수 있는지 우리가 미로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제일 먼저 벽에서 손을 떼지 않고 끝까지 계속 따라간다면 그 출구가 막힌 출구만 아니라면 우린 반드시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위로 올라가 조망하는 방법입니다. 위로 올라가 내려다보면 우리는 지도를 갖게 돼요.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잘하게 한두 번 길을 잃을 수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대한 하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선을 무엇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가?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서티 이런 것들 한 달에 $20씩 쓰고 낸다고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5시간씩 내가 코딩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개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른의 시선과 시야를 가져야 그거야말로 리더의 시선이고 그거야말로 리더의 시야라고 볼 텐데요. 그 방법, 전 독서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공부, 특별히 독서를 트랜스휴먼 이거저거 바꾸어가며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독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무엇인가? 심리적 보만감이에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공자님께서 40이면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미혹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불혹이죠. 여기 40 넘은 분들 그냥 딱 봐도 40 넘은 분들 많은데 40 넘어 보니까 알죠? 미친 듯이 흔들려요. 그죠? 50이면 공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지천명이래요. 하늘의 뜻을 안다 지천명. 제가 50이 넘어 보니까 왜 지천명인지 알았어요. 문제가 지천이야. 어디 그분인가요? 60이면 이순이라고 해요. 귀가 순해진대요. 제가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 순해지기는 욕만 들린대요. 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와서도 여전히 흔들리나? 왜 우리는 이 나이를 먹고도 이렇게 불안정한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순간이 될 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망이 필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조망 중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7세대 말씀드렸죠? 이건 집안의 이야기예요. 이거 인류사로 쭉 줌아웃해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인류를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인류 중에 가장 초기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시죠? 제일 유명한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 알파 올해부터 태어난 베타 세대 아이들이 볼 땐 여기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야. 두 발로 순회 막 이런 거예요. 그 조금 지나고 나서 호모 하빌리스가 나옵니다. 곧 도구를 쓰는 인간이 나오고요. 이어서 바로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합니다. 호모, 인간, 에렉트는 선다란 뜻이에요. 드디어 구분등을 펼치고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는 비었지만 심장은 비대해서 창 하나 들고 맘모스에게 돌진하는 용기의 인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몇 세대 지나고 나서 드디어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호모 사피엔스. 한번 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인간, 사피엔스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그 숱한 인류들을 제치고 가장 똑똑하고 어마어마한 문화와 문명을 일구는 호모 사피엔스가 그렇게 구석기를 끝내고 신석기를 시작하고 청동기를 이어가고 쭉 21세기 우주로 날아가는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그렇게 일구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때로는 열등감이 강해, 나라는 사람은 실패가 잦아,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 길을 잃었을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쭉 한번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란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기차가 다니고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게끔 어마어마한 문화와 문명을 일궈내는 호모 사피엔스의 일원으로 역사와 문화를 그렇게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일구어가는 이 세상의 모자이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길을 잃었을 땐 조망하고 이 조망력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해야 나라는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라 아직도 펄펄 뛰는 심장을 가지고 거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참에 서로 알게 됐으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악수하시면서 반갑다 호모 사피엔스. 야 반갑다 호모 사피엔스. 야 나는 네가 호모 에렉투스인 줄 알았잖아. 반갑다 호모 사피엔스. 이런 조망은 다 독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글자의 시대, 이 글자가 주는 이 먹물과 이 흑연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까지의 성취와 성공을 만들어냈는지를 자기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한 번, 두 번째 르네상스는 새로운 것에서도 오지만 완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로부터 다시금 재생하고 부활시키는 데서 전 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는가? 좋은 습관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습관?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정해서 왜 애들만 학원 보내요? 왜 여러분은 학원 안 다녀? 학원 가듯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서 학원 가듯이 서점이나 도서관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라고요? 서점이나 도서관. 서점이나 도서관 가셔서 아무 책이나 고르세요. 베스트셀러인 거, 아닌 거, 내가 아는 책, 모르는 책, 장르도 무관해. 시, 소설, 수필, 그림책, 만화책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완독, 수독 안 해도 돼요. 이미 눈도 안 보여. 뭘로 해야 되는가? 그냥 10페이지만 읽으세요. 몇 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읽고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단어 하나 혹은 문장 하나 외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대화할 때 굉장히 인용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다 지능입니다. 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 따라해볼까요? 유동적 지능, 결정적 지능. 유동적 지능은 타고난 지능이에요. 타고난 지능. 결정적 지능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유동적 지능, 누군가는 머리가 좋게 누군가는 머리가 별로 안 좋게 태어났겠지만 상관없어요. 왜? 한 25살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수술 몇 번 하고 머리 몇 번 부딪히면 지능이 다 똑같아. 그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결정적 지능으로 살아가는데 이 결정적 지능이라는 건 말입니다.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경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좋아지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메타인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란 뭡니까? 결국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전 이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지의 총량, 이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한다면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갖지 않은 걸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쁘게 또 달라지는 엄청난 세상 속에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정해진 조합 안에서만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죠. 앞으로 엄청난 세상이, 엄청난 세대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속에 지혜라는 측면을 강화해야 될 텐데 그때 반드시 여러분의 독서가 그 단어와 단어 사이, 줄과 줄 사이 수많은 멘토들이 waiting for us,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만의 또 다른 심정적 르네상스를 통해서 심리적 보만감,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더라도 나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그 심리적 굴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놓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고 써먹어 가면서 그렇게 그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서점도서관 가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렇게 일주일이, 2주일이, 한 달이 3개월 되죠. 6개월, 1년까지 안 가도 돼요. 3개월만 지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왜 똑똑해진 것 같지? 내가 왜 다른 사람 하는 얘기가 잘 들리지? 왜 그가 하는 그 이야기에 화가 나지 않지? 왜 또 다른 생각들이 아이디어로 자꾸 상상이 되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준 어마어마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21세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걸 내 안쪽에 단단해진 심정, 그 용기로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독서를 통해 정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인합니다. 또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야, 그래서 너는 하냐? 야, 너 우리는 시키고 너는 하냐? 약간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저는 매주 토요일, 전 서울에 사니까 매주 토요일 오전엔 무조건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요. 전 무조건. 몇 시냐고? 10시.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도 강연을 할 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공부하란 말씀은 꼭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이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이제 정말 2호선이가 토요일 날 오전에 광화문 사거리 교보문고에 오나, 이걸 이제 감시단이 생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10명, 15명 이러니까 같이 막 차도 마시고 막 그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50명, 80명, 100명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좀 민폐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남몰래 영풍문고로 옮겼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살피는 것, 마가라 질병을 만큼 중요한 건 내 안쪽의 심리적 포만감을 통해서 어른의 마음 운동장을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는 작은 간장 종지겠지만 누군가는 운동장일 텐데, 운동장은 말입니다, 풀 깎으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초 작업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이 마음의 운동장을 통해 누구도 와서 이 속에서 농구도 하고 누구든 와서 이 안에서 축구도 할 수 있도록 어른의 심정과 어른의 심장으로 새로운 세대들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M세대는 그렇게 절망의 세대라면서요. Z세대는 그렇게 상실의 세대라면서요. 알파세대 아이들은 그렇게 고독의 세대라면서요.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고 도구까지 잘 쓰는 아이들이 그렇게 픽픽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세상의 아이들을 품을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이 고심하고 있고, 앞으로의 그 세대들과의 원만한 조우를 원하신다면 전 잊지 말고 독서의 세계 속에 들어오시라. 독서의 세상 속에 들어가시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속에 무엇보다 독서의 습관을 꼭 만드시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앞에 이야기를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막아라 질병을, 공부해라. 세 번째, 나가라. 나가야 돼. 여러분, 매일 나가야 돼. 빠짐없이 나가셔야 돼.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물론 꼭 들어와야 돼요. 물이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냥 운동하러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한 군데 정해놓고 매일 나갔다 오는 어른의 외출을 시작하셔야 돼요. 마침 나갈 곳이 좀 마땅치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군데 정해드릴게요. 나갈 곳이 마땅치 않은 분들은 어딜 나가시냐?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세요. 자, 그 3번째 전봇대를 갔다가 오는 길에 뭘 보셔야 되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내가 매일 오가는 그 길에서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지, 어떤 광고가, 어떤 간판이, 어떤 건물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런 변화를 보는 그런 능력, 내가 가는 길은 맨날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생각하세요? 아니요. 매일 날씨 달라요. 오가는 사람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닥에 떨어지는 낙엽, 심지어 쓰레기도 그날 달라요. 세상은 한 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일 갔다 오는 그 자리에 어떤 게 달라졌는지 알아채는 그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찰력. 한 번 더, 관찰력. 관찰력은 말입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에요. 뭐라고요? 변화를 읽어내는 힘. 세상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심장도 파고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M세대 이후 모든 개인들은 다 연예인들입니다. SNS를 하고요. 그 SNS에서 좋아요가 적어지면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고독감과 우울감과 좌절감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 누군가 나를 계속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세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잘 알아채죠. 어머, 오늘 빨간색 입었구나. 오늘 너 파란색 입었구나. 오늘은 뭐 운동화 신었구나.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내가 머리 자르고 파마를 하고 왔는데도 다음 생에까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라고 다 좋은 능력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능력 역시, 이 관찰력 역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집안에서 한 놈만 잡아. 집안에서 딱 한 놈만 잡으세요. 한 사람만 딱 잡고 매일 달라진 걸 읽어주는 겁니다. 매일 달라지는 거. 아이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요. 매일 한 가지.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뭐 파란색 입었구나. 오늘은 뭐 셔츠를 입었구나. 오늘 청바지를 입었구나. 오늘 신발을 신었구나. 근데 가족이라 별로 읽을 게 없다 하는 분들은 너 오늘 머리 감았구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누군가 나를 읽어주는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은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 두려움으로 움직이고요. 또 하나, 누군가 나를 읽어주는 인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들을 멱살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새 이혼 숙녀 캠프 많이 보시죠? 예. 이혼 숙녀 캠프 시작되고 나서 이혼율이 좀 많이 줄은 거 아시죠? 아, 모르셨구나. 왜냐면 우리 집이 그래도 저 집보다는 낫다. 그래도 내 아내가 저 여자보다는 낫고 내 남편이 저 남자보다는 낫다. 그래서 줄었다고 하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총 3커플 중에 2커플을 상담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커플당 2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커플들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또 다른 변화를 만나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저는 뭐 신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는 그 집의 구조를 봐요. 구조를 보고 무엇보다 그 구조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봐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눈썰미 좋은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을 읽어줘요. 그의 공로를 읽어주든지, 그의 패션 감각을 읽어주든지, 그의 낯빛을 읽어주든지, 그의 스타일을 읽어주든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이 사람에게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친구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그걸 해주면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걸 안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세월 100+ 알파 시대, 우린 끊임없이 변화해가며 굉장히 긴 세월을 이어지는 세대들과 함께 만나고 그렇게 또 다른 일로 또 그렇게 조우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관찰력을 늘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른의 외출, 어른다운 눈썰미, 곧 잔소리의 시대를 끝내고 잔시선의 시대, 그 관찰의 시대를 시작하신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더 괜찮은 미래가, 또 괜찮은 시점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쪽에 있는 이야기 또 잊어버렸으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막아라 질병을, 공부해라, 나가라, 만나라. 우리는 다 만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만나야 일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만남에 있어서도 여러분, 인간관리 관계, 관리하는 방법, 제가 한 가지 좀 제가 쓰는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열어보시면 주소록 있죠. 주소록에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 봤더니 저는 28,013명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거기.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옛날엔 제가 정리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다 지웠어요. 지웠는데 요즘은 전 지우지 않습니다. 안 지우고 어떻게 하냐면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생각날 때 그 가족에게 제가 카톡을 해요.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주소록을 보다 보니까 아버님 이름이 보여서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5월 봄날 꽃처럼 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2,000원짜리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커피 쿠폰을 하나 붙여서 보내요. 그렇게 하죠. 그 집은 대대손손 내 밑으로 무릎 꿇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어쩌면 관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념의 씨앗을 그렇게 뿌려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만나고 누구보다 자주 만나고 또 힘차게 만나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일 챙기고 아는 사람 챙기는 것도 좋은데요. 때론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또 다른 사람의 심장에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수많은 또 다른 관계의 망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교육의 망이, 복지의 망이, 또 의료의 망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바치듯이 그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망이 그들을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라포의 장, 곧 신념의 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100+ 알파 시대에 6, 7세대가 함께 한 집에 머물러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읽으면서 트랜스휴먼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복잡해지고 길어진 세상 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가라 질병을 그렇게 우리의 몸 관리하고 동시에 운동 처방도 좀 받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먼저 지켜내자. 이어서 공부해라. 그렇게 세대와 세대 속에 또 다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 조망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 동시에 내 안쪽을 풍요롭게 해서 누군지 웰컴하고 초대할 수 있는 마음의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가라, 세상의 변화를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심장을 파고들어 그가 나와 함께 조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 마지막 만나라, 망자의 그 이야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와서 그가 다시 살아나 마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까지 한번 써본다면 어쩌면 네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과 그래서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라고 하는 그 이집트 신의 그 질문에 우리 긍정적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대구라고 하는 엄청난 곳에서 만나서 하루 이틀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게 될 텐데요. 다음번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했던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습관이 또 이런 적용이 나를 이만큼 나아가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강의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 질문 흔치 않은 일인데 질문 있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굴이 헬쓱하죠. 배가 막 쏙 들어가고. 끝나고 나서 오늘 뒤에 스케줄이 2개가 더 있는데요. 갈 길 멀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눈치 없는 분 질문해 보세요. 역시 눈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라즈니 씨 이야기 함께 나누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라즈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대요.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기야 하겠지만 그 걸음 얼마 못 갈 겁니다.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더래요. 어쩌면 우리의 그 어른이 가져야 될 이 복잡한 세상의 거대한 그 조망력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할 내 몸에 대한 그 관리가 또 그리고 공부에 대한 그 습관과 노력이 그리고 매일 나가면서 새로운 관찰력의 그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시선이 그리고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제2의 제3의 간접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그 발걸음이 어쩌면 우리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가 만날 또 다른 세대가 우리를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게 만들 바로 그 꽃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올해가 여러분이 가장 왕성하고 아름답고 힘찬 꽃을 피워내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